이번 주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겁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을 뽑기 전에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들을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늘 예리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죠. 김원식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정작 이 정책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기분입니다. 이 서울 시민으로서 이제 투표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기분이? 사실 언제나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정책 선거하겠다라고 해놓고 갈수록 선거의 앞에 두고서는 결국에는 네거티브 선거를 가는데요. 그래서 아마 네거티브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정책을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간에는 공평하게 여야 후보의 공약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뉴스를 통해 보도된 리포트 먼저 보고 평론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이 가운데 경제 분야 키워드는 디지털입니다. 처음 들고 나온 화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KS 코인 운용과 구독경제, 프로토콜 경제 도입입니다. 또 대전환 펀드 1조 원을 조성해 쥐어짜는 주사기형 혁신기술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5G와 AI, 블록체인과 빅데이터가 융합된 첨단 경제 도시를 조성하고 여의도의 국제금융 중심지 육성안도 발표했습니다. 최근엔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 위로금을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이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요. 그래서 결제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까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소비 진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특별보증 2조 원과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1인당 5천만 원,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과 임대사업자에게 15% 시비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년과 노동자, 여성을 위한 약속으로 청년 출발자산 5천만 원 무이자 대출과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고용보험료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주 4.5일 근무제와 언택트 근무 확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정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의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으면서 서울을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 100년 세계 표준 도시로 가야 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박 후보는 이 밖에 마이스 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관광산업 회복 프로그램 지원,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의 권역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청년 디지털 지원단, 생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 네, 이 박영선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은 21이라는 숫자가 눈에 띕니다. 이번 경제 공약에서도 보면 21분 컴팩트 도시 또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를 내세웠는데 좀 단어가 어려워요. 좀 어떤 공약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분 컴팩트 도시다라고 하니 컴팩트라는 거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1분이 걸리도록 생활 친화적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치구가 25개이기 때문에 네. 20개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박 후보 입장에서는 좀 편리성, 편의성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세계를 앞서가는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주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디지털에 초점을 맞춰서 편리하게 서울을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네.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네.
네, 그럼 박 후보의 다른 공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KS코인, 구독경제, 프로토콜 경제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해서 그런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개념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평론가님은 이 정책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디지털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이고 미래 선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소구력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재난위로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가상 화폐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했고 또 구독경제라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문을 구독하는 걸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프로토콜 경제 같은 경우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시정을 표방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과연 이 공약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관점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또 박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1조 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 중기부 장관 출신이라 그런지 뭐 창업, 벤처기업 육성들에도 주력하는 모습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되면 좋은데 과제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원 규모의 서울 대전환 펀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개 서울시 대전환 펀드라고 그러면 되게 서울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 공간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중소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지원이 있어 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지원할 거냐.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떤 국가 대선이 아니고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과 관련된 밀착된 강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좁혀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어떤 경제 효과와 시민 편의까지 이어지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선거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대전환 펀드인데 서울 시민과 무슨 관계인가 이런 점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공약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박영선 후보의 공약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리포트 보시고 평론가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경제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축을 만들어 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강서와 구로, 금천을 중심으로는 정보기술과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와 강남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기반을, 마지막으로 마포와 용산, 동대문을 중심으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IT, BT, NT, GT,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최첨단 과학기술들이 테크 아트시티를 만드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비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동북아를 이끄는 대표도시가 될 수 있고요. 산업 활성화를 통한 규제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서울형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서울에서만큼은 각종 산업 규제가 완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 서울 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다는 보관입니다. 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을 하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그 규제 혁파,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이런 것을 서울형으로 만들어서 서울에서만큼은 산업 규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밝혔고요. 이외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으로 창업성장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시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1년 동안 최대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사무대출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오세훈 후보는 서울을 3대 경제축으로 나눠서 개발시키겠다라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이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처음에 본격적으로 선거하기 전에는 두 후보가 IT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약이 LH 사건 이후에
이게 부동산 쪽을 중심축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IT 기술 여전히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주로 이제 기술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IT에만 연연하지 않고 뭐 BT라든지 NT라든지 GT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언급하면서 네. 구체적인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대 경제축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과학들을 어느 입지를 가지고 개발을 할 거냐 여기에 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후보가 좀 잘 협업을 하면 예.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또 입지와 그런 공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각기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 후보는 또 이것 외에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규제 완화에 관련돼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를 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샌드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예. 일정 정도의 모래상자처럼 이제 규제 프리 지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좀 확산을 시켜야만이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기 때문에 서울시만큼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럼 샌드박스처럼 규제 프리 지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박영선 후보는 그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규제 프리 지역을 서울시에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산업 입지와 관련돼서 부동산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관심 집중을 오세훈 후보가 좀 여전히 이 공약들을 통해서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 오세훈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게 2032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잘 되면 뭐 경제 유발 효과도 그러고 좋겠지만 이게 이 서울시만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림픽 유치를 했을 때 그러면 올림픽을 어디서 할 거냐, 그럼 서울에서 또 할 거냐라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역적 어떤 균형성 문제에서 또 여전히 과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2032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먼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걸 이제 지지층들을 위한 복고형 그런 공약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1988년에 올림픽을 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런 추억을 이제 떠올린다 그러면 좀 복고형 공약으로서 지지 세들을 좀 결집할 수 있는 공약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어떤 대중적 선전 효과는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현 계획들을 밝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성을 가지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유치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남북한 공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평화적인 측면에서의 올림픽을 할 것인지 이런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또 양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뭐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뭐 대출을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 자 여야 후보들 모두 이 선심성 공약으로 보이는 지원책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정 여건이 좋아서 하는 거면 상관없겠는데 이 자칫 이 포퓰리즘이 아니냐 또 이런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박영순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지금 뭐 재난 위로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금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는 이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공약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미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포퓰리즘적인 어떤 현금성 지원으로 어떤 선거에서 공약적인 측면에서 승리의 요인이 되지는 좀 곤란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민심이 왜 이렇게 이제 요동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승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경제 관련 정책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럼 이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들을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두 분이 아까도 좀 언급드렸지만 협업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쪽에서 이제 디지털 시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좀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공약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그런 틀을 새롭게 짜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입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떤 특수성과 또 미래 지향적인 점을 같이 융복합시키면 굉장히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좀 두 후보의 정책 공약들이 적절하게 조율되고 융복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서울 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떤 민생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성이 약간 떨어져서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박원순 시장 때도 굉장히 디테일한 정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나왔던 디테일한 정책보다는 지금 좀 너무 큰 정책들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덜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시민들이 좀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노력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재원 마련에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들이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기 때문에 특히 뭐 계속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재정 지원을 예산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질문에서도 별다른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결국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약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세를 포함해서 한 7조 원 이상 네. 잘 거쳤다는 그런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예산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분산해가지고 어떤 시설과 입지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좀 지금 현재 민심이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받아가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두 후보의 그런 공약들은 좀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난다라는 측면에서 좀 절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니까 규모가 큰 사업들도 보이고 뭐 단어들도 근사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공약도 보이는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